페이지로 치면은 11쪽이네. 11쪽. 자, 봅시다. 11쪽. 자, 마케팅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 저걸 했죠. 그지? 결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 욕구, 그지? 고객 가치를 제고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11쪽에 있는 보면은 잠깐만 해서 마케팅 근시안과 더 나은 지도 도료가 있는데, 예, 봅시다. 이것은 소비자의 욕구와 정반대가 되는 어떤 기업이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걸 보여주죠. 답은 분명하죠. 예, 망합니다. 망해. 자, 봅시다. 어떤 거냐? 자, 이겁니다.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더 나은 지덧 오류. 뭐 지덧이 뭔지 알죠? 지 잡는 거. 자, 먼저 마케팅 근시안은 뭐냐? 보니까 이게 테드 레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입니다. 1960년대에. 자, 먼저 근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까운 건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 안 보이는 거잖아. 그지? 예, 마치 숲에 뭡니까? 숲은 반대로 뭐 숲은 볼 줄 아는데 숲 속에 숲 전체를 볼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숲 안에 들어있는 나무만 보는 거죠. 구조적 모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마케팅 근시안은 멀리 보지 못하고 좁은 시각으로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예,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예, 마케팅을 갖다가 하는 경우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 레빗 교수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자, 어떤 게 마케팅 근시안이냐. 자사 제품이나 네, 서비스를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고객의 진정한 니즈를 갖다가 간과하고 보지 못하고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 자체에 매몰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최고다 또는 우리 서비스가 최고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제품과 서비스만 하기만 하면 제품과 서비스만 더 좋게 하면은 예, 무조건 잘 팔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거의 이 소비자의 눈높이를 갖다가 예, 맞추지 못하는 예, 그런 그거죠. 시각이죠. 자, 그래서 이 마케팅 규시하는 고객 니즈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전혀는 아니겠는데 예, 뭐 고객 니즈를 갖다가 뭐 예, 아주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그래서 다시 뭡니까? 이건 고객 중심의가 아니라 초창기 1910년대로 거슬러 가지고 퇴행하는 거잖아. 퇴행. 그지? 자, 그래서 생산과 제품 중심으로 전개하는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마케팅 근시안에 빠진 상황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 그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 자체가 상당히 뭡니까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막 행포를 부리잖아. 고객들한테 이런 제품을 만들어도 된다. 다 사갈 것이다 하는데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독점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시각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물건 안 삽니다. 예, 차라리 안 쓰고 말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다. 미국의 철도 회사가 20세기 중반에 이후에 쇠퇴했는데 이유가 뭐냐? 마케팅 미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도 사업이 몰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뭐 승객 화물의 뭐 수송 물량 감소 때문이 아니고 예, 새로운 대체제,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이 생각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어떤 제품의 질 자체가 소비자의 시각이 상당히 뭡니까?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철도 고객은 당연히 뭡니까? 고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때 당시는 비행기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위험한 어떤 운송수단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고객이 중심적인 어떤 마케팅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철도 고객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 철도 사업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사업만 생각한 거죠. 예, 대체제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쟁자를. 보통 철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자연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 어떤 나름대로 마케팅 근시안 때문에 예, 어려움을 겪었다, 몰락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거는 뭐 읽어보나 마나한 얘기고요. 자, 됐고. 그 다음 미국의 석유 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석유 산업이 영원할 거다. 예, 영원히 발전할 거다 했는데 대체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뭐 백일 전구,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예, 역시 소위 말하면 몰락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 결국 봤을 때 뭡니까? 대체제가 생기고 소비자의 트렌드가 욕구가 바뀌어 버리면은 예, 소비자 시각을 갖다가 외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결국 고객 제한적 관점이다.
고객은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걸 찾아서 나서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됐고요. 따라서 예, 마케팅 규제안과 비슷한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사고의 오류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 이게 더 나은 지더스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우스 트랩이라고 하는 거지, 마우스 트랩. 자, 경쟁자보다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제품 중심적 사고의 오류를 갖다가 보여주는 예인데요. 미국의 시인의 철학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예, 더 나은 지더스를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은 지더스를 사러 몰려올 것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더 나은 글을 쓰거나 더 나은 설교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개량된 지더 하나라도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은 그의 집이 아무리 울창한 숲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 앞에까지 길을 내고 찾아갈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려면 엄청나게 글이 절대적으로 잘 쓰진지 절대적인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중간하면서도 자기 어떤 그 솜씨라든지 예, 능력을 갖다가 가신해가지고 그죠? 예, 실제로 예, 계획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이 더 나은 지더시라는 말은 더 나은 제품이라는 이 관용구로 예, 굳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뭡니까? 제품 주식 사고의 오류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됐고, 그 얘기가 이제 11조까지의 내용이죠. 11조까지의 내용이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 1920년대에 예, 미국에 예, 이게 울월스라고 하는 데서 예, 멋있고 기능이 많은 멋있고 기능이 많은 신제품 지더스를 개발했는데 초기에는 좀 사람들이 호기심에 좀 팔렸습니다. 그런데 안 삽니다. 사람들이 매출이 떨어져가 결국 실패하죠. 시장에서 예, 도태돼 버립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다른 업체가 분명히 시장을 갖다가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더스의 활용 가치는 뭐다? 결국은 실용적인 거죠. 쥐를 잡는 데 있다. 보호 기능이 좋은, 아니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를 갖다 붙이고, 사이키를 돌리고, 뭐, 있잖아요. 그 사이렌을 지가 들어올 때 불이 들어오게 하고, 뭐, 이따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이 보는 거. 지도세 용도는 그거란 얘기지. 예, 그 기본적인 용도를 갖다 넘어서서 변형을 주는 것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초창기 줄 뿐이지, 예, 롱런하지 못한다. 예, 이런 건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시안적인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공부하다가 예, 불필요한 예, 주객이 전도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그지? 자, 봅시다. 자, 다음은 마케팅의 범위. 마케팅의 범위. 예, 그림 1-3에 나오고 있죠. 그림 1-3. 1-3. 자, 기업 경영 활동과 마케팅의 범위. 자, 위에 그림만 보면은 시장에는 처음에 애초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 제 공장 생산 라인이라든지 시장 판매 유통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전달돼서 예, 자기 욕구를 갖다가 충족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도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원적 활동, 예, 하나는 지원 활동. 예. 이 본원적 활동이 원래 본래 활동인데 보면은 기업의 본래 활동은 당연히 생산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지? 예, 원료를 갖다가 원자재를 조달해서 가공 공장에서 제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자,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시 판매 과정에 유통 라인에 깔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판매 과정에서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방법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고객 관리를 하죠. 예, 판매 이후의 과정. 크게 그래서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생산 과정, 판매 과정, 판매 이후의 과정,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본원적 활동이고, 이 본원적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죠. 먼저 생산 과정에서는 제품의 원가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원가 계산, 그 비용 계산해야 될 거고, 그지? 손익 계산해야 되니까, 예, 원가 회계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원가 관리를 갖다 하게 돼 있고요. 생산 과정에서. 이 지원 활동이죠. 회계부서가 존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과정에서는 당연히 경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꿀에 쓴다든지 이 사람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영관리에서는 인사, 조직, 전략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부서가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정보화 시켜가지고 적시적소, 그지? 적시적소.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뭡니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영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IT죠. 경영관리죠, 경영정보관리지, 그지? 경영정보관리. 자, 그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판매 유의 과정들입니다. 요새 말하면 이게 빅데이터잖아, 빅데이터, 그지? 빅데이터가 운영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기업의 그 마케팅 범위는 여기 저까지입니다.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판매 유의 과정까지고. 자, 이 과정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을 우리가 포함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 그러고, 또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경영학의 또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지금 보니까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마케팅의 기본 용어 14쪽. 자, 14쪽. 마케팅의 기본 용어 뭐가 있느냐? 뭐 첫 번째 보니까 소비자 욕구 충족 단계 있죠. 욕구 충족 단계인데 특히 이제 정확하게는 코털러 교수가 욕구 충족 7단계라 합니다. 그래서 뭐 욕구, 욕망, 수요, 상품 교환, 거래, 시장 요래 이루어진다는 건데, 욕구, 니즈, 욕구와 욕망 다릅니다, 그지? 좀 더 구체화된 거잖아, 욕망은, 그지? 원츠에서 좀 더 우리가 화폐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 직접 이제 요구를 하게 되잖아, 그지? 그걸 수요라고 그러잖아. 구매력이 동반된 거잖아. 구매력이 동반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화폐가 있으면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교환을 하게 되고, 이 교환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물물 교환 형태로는 화폐를 통해서도 뭐 교환되겠지만은 나중에 일정 정도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거래를 하게 되고 그 거래 장소를 갖다 시장에서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7단계 욕구 충족 단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단계를 이해해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제품 판매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달성하고 고객 가치 제고라는 마케팅 존재 이유를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뭡니까? 7단계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